1999년 파나마의 하늘이 포화로 뒤덮였을 때와 2026년 현재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박한 정세 사이에는 소름 끼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내건 마약 테러범 기소라는 똑같은 각본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부의 추적자들은 그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거대한 설계거든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이 거대한 이동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의 흐름에서 영원히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1989년의 파나마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는 한때 미국의 우방이자 중앙정보국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파나마 운하라는 엄청난 이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운명은 급격히 바뀌게 됩니다.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백길이 아니라 20세기 물류의 심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핵심 자산의 통제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 노리에가를 마약 사범으로 몰아 기소했고 이는 곧 정당한 침공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독재자라는 리스크가 제거된 직후 파나마는 중남미의 금융 허브로 탈바꿈하는 마법 같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는 핵심 자산이 독재자의 사유물에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영역으로 편입될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자산 가치 상승의 완벽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2026년 베네수엘라에서 소름 돋게 재현되고 있습니다. 노리에가의 운하가 있었다면 지금 마두로에게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이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이뤘음에도 베네수엘라의 석유에 다시 손을 뻗는 이유는 에너지 패권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과거 마두로 정부의 국영화 과정에서 쫓겨났던 엑손모빌 같은 거대 석유 기업들이 다시 카라카스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은 자산의 주인이 바뀌는 거대한 이동 경로를 암시합니다. 마약 테러범 기소라는 마스터키는 해당 국가의 자산 가치를 일시적으로 폭락시켜 글로벌 자본이 매집할 기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부의 재편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됩니다. 이건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겪었던 화폐의 몰락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습니다. 자국 화폐가 종잇 조각이 된 자리를 달러가 대체하는 달러라이제이션 현상은 자산의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새로운 질서로 편입시키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영국에 묶여있는 베네수엘라의 금괴 31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두로를 압박하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이자 경제적 인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전쟁 중 타국에 맡긴 금이 정치적 수단이 되었던 수많은 역사적 평행 이론 중 하나일 뿐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혼돈 속에서 중국과 같은 채권국들이 겪게 될 역사적 손실입니다. 마두로 정권에 빌려준 600억 달러라는 거액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손실을 넘어 러시아와 중국의 남미 교두보가 붕괴되는 지정학적 대사건입니다. 반면 억눌렸던 700만 명에 달하는 난민이 고국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면 베네수엘라의 노동시장은 전례 없는 활력을 찾으며 경제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구 이동이 가져올 경제적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앱솔루트 리졸브라는 작전명 아래 벌어지는 이 거대한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훗날 경제교과서에 단순한 군사 행동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노리에가의 운하와 마두로의 석유가 던지는 마지막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산의 가치는 단순히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가치를 보증하고 보호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2030년 미래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베네수엘라는 자원의 저주를 푼 제2의 노르웨이가 되거나 혹은 다시금 글로벌 자본의 각축장이 될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우연히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는 항상 자원을 장악하고 부를 재편하려는 거대한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긴 여정은 결국 한 가지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공포가 극에 달해 사람들이 자산을 내던질 때 그 너머에 있는 자산의 새로운 이동 경로를 읽는 자만이 다음 시대의 진정한 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부의 평행이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눈앞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요동치고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침착하게 역사의 각본을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지켜야 할 부의 지도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이 통찰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시나리오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이 작전 이후 베네수엘라에 투입될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과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조정의 역사적 명암에 대해 더욱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긴박한 부의 이동 경로를 함께 추적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